목요일 저녁 9시 50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지수 영상이고 아시다시피 지수는 차트보이다. 제가 썸네일을 좀 재수없게 차트보이가 멀쩡하다면 멀쩡하다. 그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첫 번째 영상이 이번 영상이라면 혹시나 해서 우리가 지금 3일 연속 지수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3월 3일 지수 영상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뜬금없이 이번 영상만 보면 마치 오늘 반등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실 수 있고 지수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대형주들도 해석은 그 해석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매야 내 돈으로 내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해도 되고 하지만 차트 해석은 차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에 어긋나게 해석을 해서 어쩌다가 맞았다 하더라도 그건 그래 해석의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3월 3일부터 올려놓은 지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네. 결론 코스피는 오늘 기준으로 여전히 급등주예요. 여러분 2월 2일 기억나시죠? 이날 올려놓은 영상도 한번 보세요. 어제 그제 올려놓은 지수 영상도 보시고 2월 2일 날 찍어놓은 그 지수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2월 2일 날도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니까 차트보이 누가 그러는데 이제부터 조정 시작이래. 이제부터 아니 얘들아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차트가 이동평균선 20일선을 깨지 않았는데 주봉도 월봉도 아닌 일봉상 20일선을 깨지도 않았는데 이걸 보고 조정이라고 하면은 그건 무당이죠. 네, 21선이 깨진 다음에 뭐 조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스피 조정은 작년 11월 달 이렇게 A, B, C 이때가 조정이고 항상 조정, 뭐 급락, 폭락 이런 단어나 용어는 차트에 알맞는 조건이나 모양에 맞춰줘야지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21선 위에 있는 차트를 보고 이제 조정이 시작됐구나 이런 말은 가당치 않다. 그렇죠? 네. and 이날도 3월 3일 화요일 날 빵 하고 떨어졌을 때도 뭐 코스피가 폭락했다, 코스피가 급락했다 이런 말도 이동평균선 21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 폭락, 급락 이런 얘기는 적합하지 않아요. 지수를 볼 때는. 어제 같은 경우는 폭락, 급락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번 주 주봉이 종가상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라고 치면 종가상 주봉 5선을 깨지 않으면 여전히 얘는 급등주예요. 대형주는 주봉 5선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아이들은 뭐 급등주라고 한다고요. 네. 예. 지금 오늘 코스피를 꼭 보자고 하시는 분은 갭 대응법에 관한 교육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삼성전기처럼 갈 것인지 원택처럼 갈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 질문도 뭐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오늘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자꾸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평소에 본인이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이거나 모르는 내용을 상대방이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내용에 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전달해드리는 차트 메커니즘, 캔들 매매법, 대응법 이런 것들은 차트보이 개인의 경험을 반영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래 책에 있는 거예요. 주봉상 물론 내일도 봐야 되겠지만 주봉 5선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을 뭘 급락을 하고 조정을 받아요.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그건. 우리 2월 2일 날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야, 일봉 21선 위에 있는데 조정이 시작됐다고? 그치? and 지금 이렇게 갭으로 하락하면 요 모양 보세요. 코스피 모양 보기 전에 기본적인 요 모양을 한번 보실래요? 이건 대형주에 해당되는 갭 대응법, 갭 매매법이에요. 어떤 종목이 이렇게 갭으로 하락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얘가 갭만 메꿨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돌파해요. 네? 이렇게 되면 매매는 일반적으로 이 갭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아이들. 요거 한번 보세요. 개별 종목에도 해당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모양 중에서 우리가 실제 매매했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 뭐 있어요? 차트보이. 대형주들 문제 없어? 네. 카카오 봐봐. 카카오. 카카오가 이렇게 이거 잠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카카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카카오가 아직도 문제 없다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C가 나온 건데 C. 카카오의 월봉을 보면 자, 요 모양 보세요. 월봉. 우리가 여기 넘을 때 산 종목이 뭐가 있어요? 아니, 카카오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우리 매매한 종목이랑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이자로 시작하는 거.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 이더리움. 일자로 가다가 그냥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월봉 20선 찍고 다음 달부터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번 달부터 가면 좋겠지만. 이더리움. 이더리움 언제예요? 2025년 6월. 2025년 6월 23일. 요건 이더리움 주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어디서 샀어요? 여기 넘을 때 산 거잖아요. 이더리움 주봉에 작년 6월이랑 카카오의 지금 월봉 모양은 똑같다. 이런 모양은 원래 있는 모양이에요. 걱정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모양에서 완전히 어긋나서 이상하게 가는 아이들을 걱정해야지 일반적인 모양으로 진행되는 아이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주말에 보자고요. 카카오는. 우리가 실제 이 갭 대응법으로 매매한 종목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래, 삼성전기. 그렇죠? 자, 여기에요. 삼성전기가 여기가 갭이 있기 때문에 얘가 요 갭은 메꿨어요. 보통 대형주가 이렇게 갭을 메꾸면 그냥 올라가기보다는 갭만 메꾸고 다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가면 이 라인을 넘을 때 사는 거죠. 이게 갭 매매법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예요. 교육 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어디서 저걸 다 먹지를 못해서 문제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 2024년 8월 달에 생긴 갭을 언제 메꿨어요? 작년 2월 달 메꾼 다음에 다시 꼬라박고 재차 이 갭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 매수한다는 얘기는 그 자리를 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반대로 원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를 갭에서 나와라. 갭까지만 갖고 나와. 오버하지 말고 여기 갭이 있었죠, 원택이. 그래서 요 라인에서 10,000원에서 다 팔았어요. 뭐 제가 팔라고 했죠. 갭만 메꾸고 내려와라.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99%니까. 그런데 원택은 그래서 차트보이가 큰 소리 치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원택이 분명히 갭만 메꿨다가 꼬라박았다가 다시 갈 줄 알았는데 원택은 바로 다이렉트로 가버린 거지.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갭만 메꾸고 조정받았다가 재차 돌파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갭 돌파하면서 계속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 지수를 꼭 보자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가 어제 그제 갭으로 떴기 때문에 60분봉으로 보면 여기 갭이 있잖아요. 이건 뭐 60분봉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갭이 아니라 일봉으로 봐도 갭은 보여요. 근데 오늘 갭을 메꾸지 못하고 살짝 미달됐기 때문에 갭만 메꾸고 다시 내려오면 어떡하냐 그거죠. 그렇지? 그냥 갭을 돌파해서 우당탕탕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갭만 메꿨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가면 어떡하냐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코스피는 지금 급등주라니까. 주봉상 5선 위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하락할까 봐 걱정한다면 주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대형주들 개별 종목 상승할 때의 차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주봉 5선도 안 깨졌는데 뭐 급락이다. 아니, 주식을 하는데 코스피 보면서 미국 이란 전쟁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기억 안 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곧 끝납니다. 유튜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자체가 둘 중에 하나죠. 너희들을 사람 취급 안 하거나 도라이거나. 방구석 유튜버가 왜 전쟁 얘기를 자꾸 하냐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난다는 얘기를 1년 내내. 물론 그렇죠. 우리도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그 테마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었는데 그거는 우리 채널은 이제 모양으로 매매를 하는 채널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차트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매매한 거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종목을 매매한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네, 트럼프의 속내는 트럼프 와이프도 잘 몰라요. 유튜버들이 뭐 트럼프의 속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은 그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런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이 코스피는 오늘 모양으로만 마무리가 돼도 그래 얘는 여전히 급등주라고요. 조정을 받았다고 치려면 주봉상 20선을 한번 찍어야 돼요. 그게 기본 조정이에요. 오케이? 그래. 아니 지금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막 강압적으로 억지로 "나는 유튜버니까 너희보다 주식을 오래 했으니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토론의 대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주봉 20선도 찍지 않은 종목을 보고 뭐 "조정이 끝났다. 코스피 조정이 끝났어요." 이런 얘기도 맞지 않는 거고 "코스피는 폭락이다." 아이 주봉 지금 5선에 걸쳐 있는 종목 보고 뭐 폭락, 급락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일반적인 해석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갭만 메꾸고 다시 내려올지 그렇게 되면 쌍바닥으로 내려오겠죠. 갭만 메꾸고 요렇게 내려오면 쌍바닥처럼 가고 요렇게 갈 건지 아니면 갭을 돌파해서 바로 갈 건지 그걸 미리 모르지 나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면 조정 한번 받지 않는 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월봉 5선만 따라가서 가는 이런 차트가 일반적인 차트 중에서도 찾기가 힘들어요. 코스피는 지금 쉬지 않고 계속 가는 아이예요. 쉬지 않고 계속 가는 아이를 보고 자꾸 하락 폭락한다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요. 네? 예. 30년 동안 사고 안 난 사람 보고 자꾸 이제는 사고가 날 때가 됐다. 이제는 사고가 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매년마다 사고 나는 사람들한테 넌 이제 또 사고 나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30년 동안 무사고 20년 동안 무사고 이런 애들한테 자꾸 "이제는 사고 날 때가 됐어." 이러지 않잖아요. 본인은 그래요? 그럼 본인 이상한 거라고. 아니 월봉 5선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데 뭘. 주봉 5선도 안 깼어요. 아직도 걸려 있어요. 급등주예요 아직. 그래서 코스피가 내일 여기 갭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갭을 돌파해서 바로 가면 아까 봤던 원택처럼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면 갭만 메꾸고 다시 쌍바닥 모양으로 될 수 있겠다. 경우의 수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원래 이게 갭 매매법, 갭 대응법에 있는 거예요. 다 책에. 오케이? 코스닥은 갭만 메꿨어요. 오늘 갭을 메꿨어요, 일단. 일단 갭을 메꿨다가 귀신같이 빠져서 얘도 우당탕탕탕탕 원택처럼 갈지 아니면 삼성전기처럼 쌍바닥 비슷하게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갈지 그걸 미리 알 수 없죠.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코스닥도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된다. 주봉 20선은 닿아야 된다. 그런데 코스닥이 이번 주에 귀신같이 주봉 20선을 찍고 오늘 말아 올렸죠. 그러니까 내일 한번 더 보고 주말에 지수를 한번 더 보자고요. 해석은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제 그제 여러분들이 계속 일봉을 보니까 아까 댓글 보니까 뭐 정신병자처럼 얘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코스닥도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 조정받을 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주봉 20선 찍고 바로 귀신같이 반등한 거고 이게 일반적인 종목이면 매수할 생각을 해야 돼요. 코스닥은. 일반 종목이 만약에 20선 찍고 이렇게 말아 올리면 내일 혹은 모레는 노니까 월요일 매수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급등주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폭락, 뭐 급락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갖고 와 보라 그래요. 이렇게 계속 월봉상 5선도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훌륭하신 차트를 일반 개별 종목에서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정말로 잘 없어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래. 팔고 나니까 따따블간 우리의 시어스 테크놀로지. 시어스 테크놀로지 월봉이 5선 한번 안 깨고 계속 간 거 아니에요. 지난달에 뚜껑 따고 이제 하락하는 거지만 얘도 그런데 일봉으로 볼래요? 일봉으로 보면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지만 일봉 21선에서 노른 거죠. 일봉 21선도 안 깨졌는데 뭐 조정, 하락 이런 얘기는 이날 3월 3일
야, 20일선도 안 깨졌는데 뭔 조정 얘기야. 이번 주에 코스피가 주봉 5선을 지켜주는지. 설사 얘가 주봉 5선이 내일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봉 20선 찍겠죠. 결국에는 한번 찍어야 된다니까. 언제 찍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봉 20선을 한번 찍어야 돼요. 10,000포인트가 가더라도. 지금 5,500포인트인데 코스피가 10,000포인트를 가더라도 주봉 20선을 한 번은 찍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그냥 그런 거라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그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구상에서 내가 돈이 제일 많고 내가 제일 잘나고 내가 제일 똑똑해도 내 자식이 성인이 되려면 그래 겨드랑이에 털도 나고 고추에 털도 나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코스피가 급락, 폭락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월봉 5선도 안 깨진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급등주라고요. 야, 일반 개별 종목에서나 이런 종목 좀 해보자, 씨. 뭐 지금 계속 올라만 가고 있는데 뭘 걱정이에요. 분명히 어제 판 사람들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제 판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별 종목. 차트보이, 난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고 종목을 새로 한번 세팅해보고 싶어. 우리 종목이 제일 좋아요. 우리 보유 종목이 좋다. 코스닥은 기대를 해봐야죠. 내일 양봉 전환으로. 그럼 너무 좋겠고. 주봉 20선 찍고 올라왔으니까. 어디에도 폭락 하락의 기미가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없다고요. 설사 얘가 폭락을 하고 급락을 뭐 다음 주부터 폭락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걸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괜히 하락했다고 해서 그걸 맨날 일봉 쪼가리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 야, 주봉이 이래. 어디가 겁나요? 이런 종목이나 좀 해보자고요. 일반 개별 종목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차트보이의 말이 다 맞다. 다음 영상을 간단하게 볼게요. 내일 요 종목을 한번 보시던지 말던지. 장이 좋으면 쏘겠죠. 오로스, 테크윙, TSE. 이게 지금 우리 종목이기도 해서 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다음 영상에서 요거 보고 내일 장 끝나고 주말에 이번 주말에 영상을 좀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